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걸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지라고 할 일에다 메모를 해놓고 도대체 어느 비디오 영상에다가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그냥 들고만 있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보여줄게요, 여러분. 앱 중에 구글 번역 앱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단어를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하나를 넣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타입을 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한국어 뜻이 나오지. 근데 이게 유학생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아래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뜻도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뜻인지도 나오고 해서 보면 되고, 이제 좀 더 기억을 해야겠다, 저장을 해둬야겠다는 거 옆에 요 별들을 쭉 누르면 돼. 그러면은 다 저장 항목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똥 싸다가 앉아가지고 옛날에 한 일주일 전에 어저께 찾았던 단어 아래로 쭉 내리면서 이렇게 다 보다가 이거 아는 건데 하면 하나씩 이렇게 지워나가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그냥 자동 단어장처럼 돼요. 사전인데 구글 번역기를 요즘 사전으로 많이 쓰니까 핸드폰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저장도 하고, 사람들이 또 지나가면 까먹으면 또 돌아와서 보고 하기에는 유용하니까 이거 앱은 여러분들 다 있을 거 아니요? 다운받아가지고 유용하게 단어장처럼 우리가 쓰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자.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대학교 에세이 나만의 필 찾기. 어떻게 하면 번쩍 요런 얘기를 내가 써서 대학교 에세이에다가 포함을 시켜야겠다, 요런 영감을 어디서 얻을까에 대한 요령들을 몇 개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비디오 녹화하는 게 3월 초고 이게 요즘에 우리 등록한 학생들 11학년 학생들은 이미 이제 쓰기를 시작하려고 밑그림을 다 그려놨어. 사전 인터뷰도 끝내고 특별활동도 정리를 했고 어떤 전공을 할 거고 뭐 어떤 대학인지는 이제 3월 말쯤에 정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어떤 학생인지 어떤 인물인지는 파악이 됐으니까는 그 다음에 에세이를 치고 나가는 거지. 이건 여름방학에 쓰거나 마지막에 쓰면 인생 무슨 특별한 경험을 여름에 해가지고 에세이 주제가 바뀔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럼 다시 쓰면 돼, 두 번째 편을. 하지만 지금은 이때까지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기준으로 제일 실한 거를 찾아가지고 미리 쓰고 나가야지 여름방학 가을에 일이 겹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쓰는데 이게 SAT 성적 GPA가 높은 학생이고 아닌 학생이고를 다 떠나서 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원서 쓰는 학생들에게도 좀 주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디오를 킨 거야. 자, 10가지 정도의 팁인데 이내 개인적인 생각과 가장 겹치는 칼리지 카운슬러들, 그리고 옛날에 대학교에서 어드미션에서 일했던 분들이 했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만 따온 것들이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10가지가 다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어도 한 3, 4개는 그래도 한 절반은 이거 괜찮은 말이다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도움이 될 것이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팁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브레인스톰을 해야지.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근데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Make a list of your major strengths, key accomplishments and dreams for your future 이라고 했어. 자, 다시 정리해보자. 나의 강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잘났어. 분명히 강점은 있어. 누구나 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뤄냈던 어떤 accomplishment, 성과,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업적들이 뭔지, 뭘 잘해도 자랑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뭘 이루었는지, 고등학교 살면서 뭘 이루었는지 하고 앞으로 대학교와 미래를 살면서 어떤 꿈이 있는지, 이 3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적어보라는 거야. So what do you want? What have you done?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요거를 일단 적어.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냥 막 이렇게 앉은 생각 말고 적어보라는 거지. 그러면 정리가 될 거다. 그 다음에는 personal하고 educational한 experience that are significant to you.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만의 것인데 어떤 경험들이 중요한 것들, educational한 experience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또 적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가장 좋은 어떤 기억들, 추억들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적어봐.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게 브레인스톰하는 첫 번째 과정이 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브레인스톰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령은 뭐가 있을까? Give yourself options. 왜 나온 얘기냐면 커먼 앱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코얼리션 앱도 뭐 비슷하고 UC는 뭐 다 비슷해. 근데 커먼 앱을 어쨌든 우리는 커먼 앱을 보통 많이 쓰니까 커먼 앱 기준으로 에세이 토픽 7개가 있잖아. 7개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 토픽들이 묘하게 조금씩 터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일단 다 고려를 해라. 사람들이 보통 잘못된 토픽을, 이 주제를 골라. 그래가지고 막 쓰는데 글이 안 나가죠. 쓰다가 멈춰. 왜 이러지? 그럼 그걸 쥐어짜다 보면은 결국에는 막 말도 안 되는 걸 쥐어짜가지고 감동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이런 에세이로 간다는 거야. 고집피지 말자. 일단 쓰다가 막히면 멈춰. 그리고 다른 토픽 중에서 다른 소재로 내가 뭐를 풀어볼까 할 때 좀
더 술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이것저것을 시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하자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 저 써놓은 것보다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 전체의 대단한 어떤 꿈과 나의 삶을 얘기하려고 그래 학생들이. But that's too much. 이게 너무 길고 장황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에세이가 주로 다른 내가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잡탕이 돼. 이거는 개밥이야. 그러니까 이게 밥도 들어갔고 빵도 들어갔고 고추장도 들어갔는데 뭐 바베큐 소스도 들어갔고 막 다 섞여가지고 이거는 개밥이니 사람이 먹는 밥이니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에세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해? 하나의 스토리만 써라 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 내 인생의 어떤 큰 그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임팩트 있는 한 순간 찰나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낫냐고 하냐면 여기서는 single formative experience에 집중을 하라고 했지.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보통은 I tell students it's not a movie. 영화 전체 막 2시간 반짜리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야? But a Nike ad. 그러니까 나이키 20초 30초짜리 광고처럼 에세이를 써라는 거야. Think about that. 잠깐 생각하면 뭔 말인지 좀 감이 오지. 그러니까 2시간 반짜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영화이기에는 에세이가 너무 장황해. 지루해. 그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화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20초짜리 나이키 광고야. 근데 나이키 광고를 생각해봐. 팍 꽂히는 그 어떤 멘트와 라인과 이게 있잖아. 잠깐 읽었는데 이 에세이 500자짜리 글을 잠깐 읽었는데 임팩트가 팍 오는 거야. 그런 어떤 팍 와는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작게 생각하라. 너무 인생을 크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큰 스펙을 길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꿈과 이런 생각 안 해봤겠지 여러분들. 공부하느냐고 바빴잖아. 진짜 하루하루 일주 숙제하느냐고 얼마나 바쁜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원서에서는 뭔가가 생각이 좀 있는 학생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야 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고 살아왔어.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살면서 인생에 What do I want to become? What do I want to achieve? 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도대체 나를 매일마다 공부를 열심히 끌고 가는 그 모티베이션이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거기서는 이 선생님은 어떤 걸 추천하냐면 나를 동기부여하는 내가 도대체 매일마다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대학을 잘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이유가 뭔지를 딱 집어서 집중을 하라라는 요령이지. 예를 들면 Why are you playing varsity sports? 그 운동을 왜 자꾸 열심히 하고 varsity 팀에 가려고 했고 그걸 왜 자꾸 잘하는데 이 why들이 중요한 거야. 왜?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why. 무엇을 했는지는 원서에 다 나와. 액티비티 리스트나 이런 거를 보면 그 what 말고 왜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하니까는 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하는 어떤 동기부여 더 숨은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까. why들을 자꾸 생각해봐. 자, what does writing in school newspaper do for you? 도대체 학교에서 뉴스페이퍼 클럽에서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뭘 해주길래 내가 이걸 계속했을까? Why do you love building things? 뭘 만드는 거를 왜 좋아해? 이 왜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에세이 제목과 딱 맞는 어떤 스토리가 찾아질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Target your audience. 읽는 사람에다가 에세이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시작 방법이 될 수는 있지. 그래서 이건 주로 Why Our School 에세이를 쓸 때의 요령일 텐데 우리 대학에 외우고 싶어요 서플멘탈 에세이가 거의 다 북박이로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학교의 웹사이트를 가.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학교의 그 프로그램 뭐 재료공학과다 아니면은 뭐 건축과다 하면은 그 학교가 얘기하는 슬로건이라든지 어떤 엔드프랩 같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Small Academy, Big Opportunity 뭐 요딴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맞춰서 뭔가 내가 에세이를 내가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서 쓰는 것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얘는 뭔가 좀 숙제를 했네. 적어도 우리 학교 사이트에 와서 읽어보고 내용을 좀 아네. 뭐 요런 느낌이 일단 기분이 좋지. 일단 불확실함이 없어지잖아. 우리 학교에 관심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는 거를 증명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에세이를 어프로치를 해도 좋다는 하나의 방법이야. 자,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 에세이들이 우리 아마추어들이 쓸 때 학생 여러분들이 쓸 때 처음 다 12학년 원서는 처음 써보니까 쓰실 때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내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껴.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 10대 학생들이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대단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간주하고 읽거든. 그런데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이게 거꾸로 피해가 돼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쓰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홈스테이를 해서 미국 유학을 했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우리 호스트 가족 부모님들 그 살았던 부모님들한테 좀 안 맞았어.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서 대해서 써. 그 토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쓰면 그거를 너무 고생을 했다가 자꾸 브레이킹해서 써봤자 그런 주제를 쓰내는 그러면은 다 합격되게 그게 좋다라면 그 주제와 소재가 좋아서 다들 잘 된 거라면 그러면 다 붙지. 자, 그렇지는 않아. 무슨 주제를 무엇을 어떤 배경을 썼는지는 하나의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거는 뒤에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유학을 간
대학을 가서 뭐 사실 정서적으로 안 맞고 뭐 음식도 안 맞고 학교 문화도 안 맞아서 고생했는데 내가 잘 성공했습니다는 참 지겨울 것 같지. Yes,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토픽을 쓰면 무조건 다 대학에서 떨어지냐? 아니야. 그것도 이 토픽 전체 그림은 이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면을 쓰느냐, 어떻게 너에 대한 얘기를 쓰느냐가 합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유튜브 비디오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칼러지 애드미슨을 설명을 해. 하지만 내가 설명을 하면은 왠지 더 귀에 쏙쏙 들어가고 재밌지 않아. 미안해, I'm sorry. 정신이 나갔어.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거 세 잔째야. 아침 지금 11시인데 학생 여러분, 카페인은 몸에 좋지 않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변명을 하지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야, 이거라도 먹어야지 정신이 돌아. 몸이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다. 잡소리 때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유튜브 비디오에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거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지. 영화도 같은 소재를 얘기를 해도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를 수 있고 같은 글을 써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해서 어떤 표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소재는 엄청 좋은데 영화를 한번 생각해봐. 영화를 봐도 아, 이렇게 시나리오 좋은 거를 저렇게 개판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될 수도 있어. 되게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얘기를 다뤄놓고 영화는 폭망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써내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 보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게 1 다음에 2 얘기하고 3, 4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 가서 딱 임팩트를 폭발 뭐 요런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중에 예를 들면 애넥도트를 사용하는 거야. 실제 학생이 썼던 삶의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야. 말만 주저리 주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아니라 보여주라는 거야.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라는 거야.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서 느낌 바를 전달, 느낌을 필을 전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중요한 경험들을 토대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어떤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이하게 경험한 게 뭐가 있지를 적어놓고 그거에 대한 예를 에세이에 스며들게끔 하는 거. 에세이의 시작 부분을 이런 애넥도트나 실제 예로 시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후크가 될 수 있지.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나머지 에세이도 조금 신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세요. 자, 다음은 내 인간성을 얘기해야 돼. 아카데믹한 업적이나 이런 거는 원서에 나와. 이 어드미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뭐 인생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어메이징한 익스피리언스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진솔하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학생인지를 얘기한 사람들만의 에세이를 쳐준다는 거지. 과장된 거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만 오버해서 쓰는 거, 그리고 하지도 않아놓고서 나는 착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뭐 열정적입니다. 글은 누가 못 쓰니? 근데 그런 거를 대한 어떤 나의 인간성이 보일 수 있는 백업도 좀 해줘야 돼요. 실제 예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유니크하게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It's not the topic. 아까도 한 얘기랑 똑같이 토픽이 유니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한지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어른들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까지도 경험이 많은 어른들과 주변에 어떤 준 전문가라고 하죠. 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도 영감을 얻고 요령을 찾고 하는 방법을 속도감을 이 에세이 작업을 하는데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에세이 토픽 전체 중에서 한 3개를 골라. 그래가지고 3개를 골라가지고 내가 오케이 1번 주제에는 이런 얘기 쓰려고 그러고요. 2번 주제에 이런 얘기 쓰려고 내가 주제가 한 토픽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솔직히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일까요를 선생님들과도 상의하고 아빠 엄마랑 상의를 해. 아빠 엄마가 영어로는 글을 못 쓰시지. 대부분 뭐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내 아빠 엄마를 상상을 해봐도 그럴 수 있잖아. 못 쓴다. 이게 미국 교육을 안 하셨잖아. 그래서 못 쓰셔. 하지만 스토리 글이 어떻게 되는지 책도 나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을 거고 아빠 엄마가, 그리고 사회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나의 강점을 모르는데 엄마 아빠는 나의 잘난 점을 알 수 있다니까. 왜냐면 나를 만드셨고 키우셨기 때문에 과장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아니라고 그냥 깔고 살았던 것이 엄마 아빠가 볼 때 No, you're good at this. You have this talent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엄마? 해가지고 갖고 와서 에세이를 쓰는 적도 있다니까. 내 입장에서는 학생과 상담을 해서 아이디어를 나온 적도 있고 엄마 아빠와 상담을 해서 에세이 아이디어가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요거 버리고 엄마 아빠 거 쓰는 적도 꽤 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직접 부모님,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도 영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얘기 너무 길어졌나 오늘? 마지막으로 쉬엄쉬엄 쓰셔 여러분. 너무 압박감을 받으면서 내 에세이는 남들 거보다 쉐시다 라는 압박감은 항상 작업할 때는 그런 Don't do that to yourself. 너무 그렇게 압박을 하고 궁지에 몰지 말고 여기서 이 선생님이 요번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뭐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멘토들과 얘기도 자주 하고 상의도 하고 프로페셔널들이 예전에 썼던 에세이들 온라인에 떠도는 것들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런 데다 보면은 내 에세이의 영감이 또 떠오를 때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오늘도 알코올이 아니라 커피에 취한 나의 스토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에세이 쓰는 거나 학교 에세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런 거 학교 페이퍼 쓰는 것도 요런 식으로 항상 나 혼자만 해야 된다는 아니야. 특히 대학교 에세이는 그렇지 않아. 나 혼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같이 들고서 완성을 해나가야 한다. 학교 페이퍼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다. 하지만 학교 페이퍼를 쓸 때도 오늘 얘기했던 요령들은 접목이 될 것이고, 대학교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은 그냥 머스트야. 무조건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유도, 주변의 학생들, 부모님들, 친구들, 도움이 될 후배들 있으면 공유도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that means a lot to me. 감사합니다. 나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올 테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갑니다. 바이바이.